특별한 손님. 케이티는 아빠와 단둘이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집은 아주 넓어서 케이티의 방뿐 아니라 장난감들이 자는 놀이방도 있었어요. 고양이 얼조차 자기 방이 있을 정도였죠. 사실 그 방은 커다란 찬장보다 약간 큰 정도였지만 어른 그 방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녁마다 케이티와 아빠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어요. 그런 다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서로 책을 읽어주었어요.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의로운 윌리엄이었는데 그건 아빠 이름이 바로 윌리엄이기 때문이었죠. 케이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케이티가 그 다음에 한 것이었어요. 아침마다 아빠는 케이티를 학교에 보내고 점심을 싸주었어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치즈 샌드위치와 사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햄 샌드위치와 오렌지, 그리고 수요일에는 땅콩버터 샌드위치와 바나나를 싸주었죠. 아빠가 케이티의 아침을 만들면 케이티는 어뢰 아침을 준비했어요. 케이티의 아침은 계란 반숙, 어뢰 아침은 비타민이 들어있는 통조림 사료였죠. 아빠와 함께 보내는 주말은 정말 즐거웠어요. 케이티는 아빠의 아침 식사로 콘플레이크와 커피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어뢰 아침은 아빠가 맡았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케이티는 아빠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뺑뺑이도 탔어요. 아빠가 뺑뺑이를 너무 세게 밀곤 했기 때문에 뺑뺑이에서 내리면 어질어질했어요. 그래서 바닷가로 가는 내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죠.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있곤 했습니다. 때때로 케이티는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엄마를 보러 갔어요. 케이티는 작은 여행 가방에 잠옷과 칫솔, 갈아입을 옷과 곰돌이 인형을 싸곤 했죠. 금요일에 학교가 끝나면 케이티와 아빠는 기차를 타곤 했어요. 기차는 케이티와 아빠를 크고 번잡한 역으로 데려다 주었죠. 엄마네 집 앞에서 케이티는 아빠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발끝으로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차를 마시고 나면 아빠는 케이티를 데리러 와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따금 엄마와 함께 보내는 주말을 빼면 케이티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빠와 함께 보냈어요. 케이티는 그런 생활이 좋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아빠가 집으로 새 친구를 데려왔거든요. 케이티와 아빠는 더 이상 단 둘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메리 아줌마야. 아빠가 말했어요. 메리 아줌마는 아주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얘는 션이란다. 사탕 먹을래? 션이 물었어요. 아빠는 늘 사탕을 먹으면 입맛이 떨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케이티는 식사 전에 절대로 사탕을 먹지 않았어요.
하지만 케이티는 너무나 예의가 깍듯해 거절할 수가 없었죠. 사탕은 매웠어요. 케이티는 사탕을 손바닥에 뱉었어요. 그건 사탕처럼 보였지만 예전에 아빠가 한번 먹어보라고 했던 빈달로 카레 같은 맛이 났어요. 션은 씩 웃고 있었어요. 메리 아줌마처럼 환한 웃음이었어요. 이건 공갈 사탕이야. 션이 말했어요. 퍽도 재밌겠다. 곧 션과 메리 아줌마는 규칙적으로 찾아왔고 케이티는 션의 수많은 장난을 참아야만 했어요. 션은 얼굴이 까매지는 비누를 욕실에 놔두었고 고무뱅과 거미를 가져왔고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각설탕을 아빠의 찻잔에 넣기도 했어요. 참 재밌겠다. 케이티가 말했죠. 어른 손님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션과 메리 아줌마의 잡종개인 스크루프한테도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아빠만이 션과 메리 아줌마가 올 때마다 즐거워 보였어요. 주말이 달라졌어요. 손님들은 케이티와 아빠의 산책에 따라갔고 유원지에 함께 가기도 했어요. 션과 메리 아줌마는 솜사탕을 먹었어요. 그러곤 회전목마와 유령기차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시끄러운 음악소리 속에서 자기 목소리가 들리게 하려고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션과 메리 아줌마가 아예 살러 왔어요. 메리 아줌마는 낡은 밀집 가방에 옷을 한가득 구겨 넣어 왔어요. 션은 낡아빠진 캠프용 가방을 들고 왔죠. 션은 케이티의 놀이방에 있는 침대에서 자려 했어요. 스크루프는 어뢰방을 자기 방처럼 사용했고요. 갑자기 케이티와 아빠의 집이 작게 느껴졌어요. 메리 아줌마는 옷가게보다도 옷이 더 많아 보였어요. 꽃무늬 드레스에 줄무늬 치마, 점박이 무늬 블라우스, 알록달록한 잠바와 뱀무늬 부츠, 멋쟁이 빵떡 모자, 그리고 분홍색 가짜꽃이 달린 커다란 밀짚 모자. 이 모든 것들이 아빠의 옷장을 가득 채웠어요. 게다가 션은 가방에서 너무나도 많은 속임수 장난감을 꺼냈기 때문에 누구나 션을 마술사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장난감에는 재채기를 하게 하는 가루에다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가루, 고무로 만든 계란 프라이, 그리고 사마귀가 난 괴물의 손도 있었죠. 참 재밌겠다. 케이티가 말했죠. 션의 속임수 장난감과 메리 아줌마의 옷가지로 집안이 꽉 찬 것 같았어요. 가끔 케이티는 두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손님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메리 아줌마는 아침마다 아빠를 도와 케이티의 도시락을 쌌어요. 하지만 늘 잘못 싸주었어요. 아줌마는 수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만들었고 바나나 대신 배와 초콜릿 비스켓을 주었어요. 메리 아줌마가 아빠를 도와 아침 준비를 할 때면 냄비나 접시, 그릇이란 그릇은 모두 쓰는 것 같았어요. 싱크대와 건조대 위에는 언제나 쓰고 난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적당히 삶은 계란 대신 가장자리를 검게 태운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죠. 주말은 더 이상 주말이 아니었어요.
메리 아줌마와 션은 케이티와 아빠처럼 가뿐하게 바닷가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메리 아줌마와 션은 집의 절반을 바닷가로 가져가는 것 같았죠. 바닷가에 있는 사람을 거의 다 먹일 수 있을 만큼 음식이 넘쳐났어요. 병에 든 레모네이드와 포도주, 보온병에 든 커피, 수건 4장, 모자, 책, 선텐오일, 양동이와 삽, 식탁보, 션의 속임수 장난감 2개까지. 돌아오는 길에 메리 아줌마와 션은 오락실에 들러 오락 기계에 동전을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면 늘 메리 아줌마가 다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우겼죠. 메리 아줌마는 바닷가에서도 조용히 있지를 않았어요. 아빠랑 제잘제잘 떠들며 깔깔 웃어댔죠. 아빠, 저거 보여요? 케이티가 물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듣지 못했어요. 케이티는 집에 도착하면 마음이 놓이곤 했어요. 놀이방에서 장난감들과 놀며 간신히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션이 찾아와 함께 놀자고 했어요. 션이 가방에서 조그만 고무 쿠션을 꺼내자 케이티가 물었어요. 이게 뭐야? 방귀방석이야. 이걸 분 다음 의자 위에 놓는 거야. 누군가 이 위에 앉으면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션은 손으로 방석을 눌러 바람을 빼보았어요. 케이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션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였어요. 케이티는 아빠한테 이르러 갔지만 아빠는 메리 아줌마와 외출하려던 참이었어요. 머레이 부인이 션과 케이티를 돌보러 와 있었어요. 머레이 부인은 아이들을 돌보는 할머니인데 텔레비전을 보려고 늘 아이들을 일찍 재웠죠. 나도 가면 안 돼요? 케이티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안 돼. 어른들만 가는 곳이거든. 아빠가 팔로 메리 아줌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아빠는 더 이상 예전의 아빠가 아닌 것 같았어요. 케이티는 정말이지 넌더리가 났어요. 더 이상 자신의 집과 정원과 장난감과 산책과 식사를 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빠를 나누어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케이티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눈치챘어요. 집은 조용하고 텅 빈 것 같았어요. 션과 메리 아줌마는 가방을 꾸려 거실에 서 있었어요. 막 떠나려는 참이었죠. 두 사람은 케이티와 아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현관문을 닫고 나갔어요. 케이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힘겹게 현관문에 몸을 기대었어요. 아빠를 쳐다보며 케이티가 말했어요. 우리 집을 되찾아서 다행이에요. 아침마다 아빠 혼자서 케이티를 학교에 보내고 아빠와 함께 책을 읽고 함께 놀 수 있어서 케이티는 정말 좋았어요. 그것도 단 둘이서만요. 케이티는 예전처럼 주말을 보내게 되어 기뻤어요. 곧 모든 것이 옛날로 돌아갔죠. 얼도 자기 방을 되찾아서 기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빠만은 더 말이 없어지고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답니다. 케이티와 아빠는 서서히 예전의 익숙한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KT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KT는 놀이방에서 장난감과 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KT는 장난감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KT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실마리라도 찾을까 해서 방이란 방은 모두 들여다보았어요. 그래도 찾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아빠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KT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KT가 잃어버린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빠가 션과 메리 아줌마 집에 가볼까 하고 물었을 때 그제야 KT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요. 이제 KT는 손님들과 함께 있던 생활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KT는 션의 장난이 그리웠어요. 특히 머레이 부인이 깔고 앉았던 션의 방귀방석이 그리웠어요. 메리 아줌마의 환한 웃음도 그리웠어요. 더구나 아줌마의 옷은 멋지게 차려입기에 그만이었죠. 사실 아빠의 낡은 셔츠와 넥타이 몇 개로는 잘 차려입기 어려웠으니까요. 션과 메리 아줌마라면 아빠든 집이든 장난감이든 산책이든 함께 나눠도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아요. 션과 메리 아줌마네 집에 가요. 아빠와 함께 걸어가면서 KT는 션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준비했다고 자신했어요. KT는 그날 아침 장난감 가게에서 아주 특별한 카메라를 샀어요. 그걸로 션의 사진을 찍을 거예요. 자, 웃어요. 하고 말한 다음 KT가 셔터를 누르는 거죠. 그럼 카메라에서 션의 두 눈 사이로 곧장 물줄기가 뿜어져 나가겠죠? 그 순간 션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KT는 너무나 궁금했답니다.